페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은요 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자, 이게 어디냐면은 판서 노트의 37페이지에 있어요. 37페이지. 판서도 37페이지 보면은 수목 나옵니까? 네. 밑에 보시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별표돼 있잖아요. 네. 맞나요? 그 수목 보면은 명인방법 나옵니까? 네. 명인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무들이 있으면은 여기 팻말 세워가지고 박주성 거다 이렇게 하든지 소유자가 누구니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방법이다? 명인방법. 그러면 명인방법은 소유권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나타내는데 저당권 편말에 세울 수도 없고 묵서한 데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 등기가 되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 등기가 되면은 누구 건지 나타나죠? 네. 소유권하고 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끝입니다. 책의 2페이지에 막 엄청나게 해놨죠? 옆에 좀 써요. 니나 봐라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 오늘 뭐 안 나오는데 요것만 딱 해도 다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O.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2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 되면 나머지 그냥 X. 아시겠죠? 나중에 이거 뭡니까? 우리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나왔던 지문이 요거 나왔어요. 요거. 알겠습니까? 그럼 나온 것만 정리해도 뭐 많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나온 게 많아요? 나온 게 많지요. 자, 넘어갑시다. 190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의 그 내용은 그냥 X 해가지고 보지 마세요. 아시죠? 뭐만 해놓고 위에 요것만 보자 이렇게 요것만.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37페이지 할 때 했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190페이지 가서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의 소멸. 자, 이제 물권 변동인데 물권이 뭡니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잖아. 맞아요? 마지막이 이제 소멸입니다. 물권은 어떻게 소멸하느냐? 첫 번째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됐을 때. 타이틀만 딱 해놓으시고. 자, 첫 번째 줄 적었습니다. 물건이 멸실하면 그에 대한 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아까 했었죠? 자, 옆에다 적어야 돼요. 소멸시효. 무슨 물권? 용익물권. 용익물권 뭐가 있습니까?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말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없이 소멸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됐나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책에는 어디 있습니까?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뿐이다. 됐어요? 네. 무슨 시효 대상이 되는 게? 소멸 시효 대상.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밑에다가 뭘 적어놔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 다음 밑에 가서 물권의 포기입니다. 여기서 포기는 두 번째 줄 것이 돼.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뒤에 거는 지금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는 뭐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유제포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오케이? 유유제포 이렇게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넘어갑니다. 자, 밑에 내용 판례 내용은 다음에 돌 때 설명합니다. 넘기면 이제 공용징수 나옵니까? 191페이지. 네, 공용징수입니다.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가는 거죠? 이거 아까 공용징수는 다른 말로 뭐 했습니까? 관로에서 수용. 자, 그러면 요것도 무슨 개시일?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용이 되면은 거기 있던 각종 권리들은 뭡니까? 무조건 모두 소멸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존재했던부터 하면 돼요. 존재했던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 모두 다 소멸해야 땅, 도로 닦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울산 광역시에 도로 닦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동, 조금 전에 했습니까? 네, 혼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 나오는데, 혼동은 별표입니다. 혼동은 단독 문제로 3번 나왔고요. 지문으로 좀 잘 나옵니다.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 6번 나왔는데, 단독 문제 3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문으로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왜 혼동이 중요하냐? 여러분 머릿속에 뭡니까? 혼동하거든, 계속 이것도. 아시죠? 그래서 혼동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뭐다? 혼동이다. 그래서 혼동도 이것도 지금 뭡니까? 예외에서 상세한 내용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개 잡고 3, 4월 달에 할 때 뭡니까? 더 상세한 내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뭡니까? 문제 풀 수 있는 능력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다 해보면은 돕니다. 뭡니까? 민포가 됩니다. 민포. 민포 포기가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1조의 1항을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게 우리 판소노트는 펴놓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42페이지 펴시면 돼요. 42페이지 폈어요. 타이틀이 혼동입니다. 또 필기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얘기했어요. 필기할 필요 없이 42페이지 딱 펴시면 돼.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은 2년 뭐 했습니까? 전세를 했습니다. 얘가 전세권자고요. 그럼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뭐랍니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년 전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전세금 내주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옛날 같으면은 담보대출 받아서 뭐 했습니까? 이 전세금 내주고 했는데 지금 내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뭐라냐면 얘가 얘한테 뭡니까? 전세금을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에게 네 가져가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게 얼마 전에 했어요. 저 신목 현대 아파트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살 때는 이제 뭡니까? 금액이 1억 4,500인가 샀는데 전세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1억 7천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1억 4천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가 얼마라고요? 1억 4,500이야. 그래서 뭡니까? 전화 와가지고 경매를 넣니 어쩌고 얘기한다고. 지금 대출해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가져가라 했는데 안 가져가더라고.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전화 와가지고 가져갈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딱 넘겨줬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다. 예?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혼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내가 이 전세권으로서 이 목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내 거 됐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뭡니까? 혼동으로 뭐 해버린다고? 소멸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혼동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자동으로 뭡니까? 소멸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191조의 1항이에요. 뒤에 있는 제한 물권자가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면 뒤에 있는 제한 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 자, 191조 1항 보겠습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에서 자, 일단 그 밑에 원칙 있죠? 191조 1항 갑니다.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물건 X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이 다른 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이 귀속됐을 때는 다른 물건이 무슨 물건이?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옆에다가 말소 등기 필요 있고 없어?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저기 적어놨죠?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예외가 갑니다. 밑에 예외.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을 때 줄권하고 현관배 제3자 권리에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판소노트에 이제 예외 1번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191조 1항이 뭡니까? 뭐라고요? 원칙. 맞나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항상 예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똑같은 그림으로 갑니다. 똑같은 그림 봐요. 자, 이 사람이 일단 무엇입니까? 전세권자. 전세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전세권 또 담보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전세권 담보대출 들어봤어요? 네. 이자가 2%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돈 빌렸어요? 자, 여기에 돈을 빌려줬다. 뭐 전세금 여기에 1억 꼽았을 때 돈을 뭐 2억이라 합시다. 2억인데 1억의 전세금을 지원해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자에게 1억을 딱 했다 빌려주면서 여기에 전세권에 뭘 설정해놨습니까?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요 전세권이 여기죠. 제3자의 권리에 뭐가 됐습니까? 이게 목적이 됐잖아. 됐나요? 네. 그래서 일명 뭡니까?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와도 소유권을 가져와도 자, 이 전세권을 소멸할까 안 할까? 소멸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좀 덥죠? 네. 죄송하면 좀 꺼주시면 돼요. 예. 자, 죄송합니다. 자, 덥죠 지금? 네, 좀 덥죠. 예. 자, 다시 할게요. 원래는 뭡니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맞나요? 근데 이 전세권이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을 때? 목적이 됐을 때, 담보대출 받았을 때 소유권 가져와도 이거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소멸시키면 이 저당권자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 돼버립니다. 완전히 얘가 돈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이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요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외 두 번째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91조의 1항이고 단서입니다. 단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항의 내용이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전세권자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저당권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아니고 전세권을 가져왔다. 뒤에 있는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있는 제한물권을 가져왔을 때 얘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멸한다 안 한다? 내가 저당권자, 내가 은행인데 전세권에 담보대출인데 전세권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이죠. 소멸입니다. 뒤에 그래서 191조 2항에 가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제한물권을 가져오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좀 중요하게요. 자, 어디냐면은 192페이지에 191조 2항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 얘가 제한 물권자가 목적이 된 제한 물건을 가져오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돈의 사람이 귀속된 경우 다른 권리는 만다 소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한번 볼까요?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을 가진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 병이 뭘 취득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을 한다.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됐으니까. 목적이 되고 내게 됐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밑에 예외는 요거 3월달에 합니다. 밑에 3월달 딱 적어 놓으시고. 자, 양갈로 4번에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망에 보면은 요게 나옵니다. 점유권은 위 전 2항 2조의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에 뭡니까? 마이크에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는 거야. 이 규정 때문에. 아시겠죠? 괜찮아요. 애가 없어요. 괜찮아요. 자, 유치한 상태면 문제가 생기죠. 네. 자,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제가 이 마이크에 뭐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소유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침탈에 가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의한 행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이 191조 3항에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1번 점유권 나왔죠?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두 번째 줄 소멸하지 않는다. 191조 3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광어권 나와 있죠? 이 광어권은 19의 기출입니다. 19회 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갑이 갖고 있는 토지에 을이 뭡니까? 광어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채취할 수 있는 권리 국가로부터 받죠? 네. 그런데 이거 소유권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 광어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19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옆에 19회 기출. 근데 그때도 뭡니까? 밑에 댓글이 달렸죠. 이거는 광어권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닌데 왜 냈냐면서 막 이래 막 댓글 막 이래 놨거든요. 그 다음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만 뭐만 냅니까? 점유권만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광어권은 1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살짝 보자 이 말입니다. 광어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 두 번째 줄에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 가서요. 효과.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혼동은 뭡니까? 소멸은 무슨 적이다? 절대적 소멸입니다. 됐어요? 그러나 나와 있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제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저당권자가 뭐를 취득하면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뭐합니까? 뭐 지상권자나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는 혼동으로 뭐합니까? 소멸하잖아. 제한 물권 안에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소유권 가져와 버리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에? 소멸하는데 이 매매가 무효가 돼버렸어. 뭐가 돼버렸다고? 효력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 소멸했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돼버리면 매매가 무효가 되면 그러면 무효가 되면 자동으로 뭡니까? 소유권을 복귀하죠. 소멸했던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저당권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는 것이. 밑에 됐어요? 줄 쫙 끄시면 돼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끝 핵심이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매를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됐어요? 그런데 매매가 무효가 돼서 무효가 돼버리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 번 나온 적이 한 번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196페이지. 우리 금방 봤으니까 문제풀이 금방 맞추겠죠? 네, 갑니다. 그래서 196페이지. 물론 저희 생각이 있지 모르겠지만 자,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권의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되어 있습니까? 네. 1번.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맞아. 항구성이 있으니까. 맞죠? 네. 옆에 만일에 소유권이 소멸시효 걸리면요. 전부 다 햇불 뜨고 올라가 봅니다. 아시겠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항구성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린다 그런다. 걸리지 않는다. 자, 옆에다 또 적읍시다. 소유권에 의한 무슨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단 말이야. 항구성 때문에. 그것만 한 개만 알지 말고 한 개 더 알자고요. 아시겠죠?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그런다. 걸리지 않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소멸시효 걸리는 건 뭐 있다고? 지지전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합쳐서 뭐라고 할까? 용유물권. 그것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됐어요? 그러면 1번은 맞다 틀렸다? 맞다. 2번은요? 지지전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뭐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린 건 지지전. 맞죠? 머릿속에 소멸시효 걸린다 딱 하면 뭐 지지전 여기 돼요. 여기 물고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4번 어떻습니까? 목적이면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줄 거놓고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답니다. 안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까 강조했던 거.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91조 3항이었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니까 내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됐죠? 자, 내용 정리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점유권으로 갑니다. 점유권은 이제 뭡니까? 이제 점유권. 우리가 이제 혼동인데 요게 이제 뭡니까? 몇 퍼센트냐면은 거의 90%를 한 거예요. 내용을. 10%에서 예외가 1 있고 2 있습니다. 우리 판소도 보시면은 예외 2죠. 예? 그게 좀 헷갈리니까 그거를 3월 달에 해준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이제 90% 정도 끝냈으니까 그때 이제 또 하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은 이제 다음에 돌 때는 뭡니까? 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 나머지 예외 그거 있죠? 1번 전환권 있고 2번 전환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무슨 권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점유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점유권으로 갑시다. 우리 점유권은 뭐 함으로써?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이된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자, 그래서 197페이지에 점유제도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의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무슨 지배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가 정당 권리가 기한 것인지 여부를 물론하고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을 수가 있다. 사실상 지배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점유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여기에 법률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줄이면 뭡니까? 그냥 사실상 지배만 하면은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다. 이게 네 건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도둑놈도 직권은 아니지만 내가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를 할 때는 기간을 짧게 준다. 1년 줍니다. 아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이 마이크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점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 마이크를 침탈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언제 동안 할 수 있다고요? 1년. 점유권에 기할 때는 1년. 제척 기간입니다. 1년이에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유권을 침탈해 가져가면 소유권에 기해서 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침탈당했을 때는 점유권을 하는 게 좋아? 소유권을 하는 게 좋아? 소유권을 해야 돼. 더 강력한 권리거든. 아시겠죠? 근데 점유권을 왜 1년 하는데?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간을 짧게 1년을 주는 거야.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이해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거 뒤에 가서 배운단 말이야.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본권과의 구별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소유자,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점유권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본권은 있는데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본권은 있는데 소유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다. 어떤 거예요? 도둑질 당한 사람. 나는 그 건물을, 예를 들면 반지를 어떤 놈이 훔쳐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뭐야? 그 반지의 소유자잖아. 소유자잖아? 본권인데 사실상 지배는 도둑놈이 하고 있거든. 그 도둑질 당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본권은 있는데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네. 내일 무슨 수업입니까? 공포쌤. 공포쌤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이거 마이크 갈고 강의 시작하잖아요. 맞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 마이크의 소유자입니까? 공포쌤? 점유자입니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저거 아까 10만 원 주고 샀다 했잖아. 맞죠? 소유자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인데 내일 유종훈 교수님은 뭐예요? 점유권인데 소유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럼 유종훈 선생님 이 마이크를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에 기한 안 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 무슨 말이죠? 기간도 몇 년이다? 1년밖에 안 돼. 아시죠? 저는 뭐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거는. 알겠습니까?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뭐 쉴 데 없는 얘기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점유의 개념 나와 있죠. 맞아요? 그 밑에 내용을 다 보면은 바보입니다. 그냥 X 해놓고. 자, 사실상 지배하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자, 그러면 192조 한번 봅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1항. 물건을 현관병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두 번째.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합니까? 합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줄만 끊으시고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가면 존속 요건은 아니다 돼 있죠? 돼 있어요? 줄 않고 됩니다. 막 그냥. 자, 그래서 점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가 있으면 점유권이랑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점유의 관념하러 갑니다. 점유의 관념하 밑에 가면은 점유 보조자 나옵니까? 자, 일단 파스노트에 또 필기할까 싶어서 44페이지를 핍니다. (44페이지) 폈어요? 자, 44페이지에 피니까 자, 옆에 가면 점유 보조 나와 있죠? 핵심을 옆에 해놨습니다. 점유 보조자는 옆에다가 실장님 해놓으시면 돼요. 실장님. 그럼 실장님은 점유 보조자인데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점유권이었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도 없지만 자력 구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점유 보조자.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냐면 물권 청구권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구제할 수 있습니까? 자력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다. 무슨 구제입니까? 자력 구제.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유 보조자입니다. 자, 책을 봅시다. 195조 나와 있습니까? 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여기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이 누굽니까? 원장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한 때는 타인만을 뭐랍니까? 점유자로 한다. 원장만이 점유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은 점원이 있잖아요. 점원. 맞아요? 점원인데 점원은 뭡니까? 점유 보조자예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은 지가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그런데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이 뭐 책 가져간다 그러면 못 가져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력 방위권. 가지고 가면은 쫓아가서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력 탈환권. 그래서 자력 방위권 탈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점유 보조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점유 보조자 실장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머니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탈환까지 해야 되거든. 아가씨면 탈환 못해요. 아가씨는 탈환을 못한다니까. 방위도 좀 힘들겠죠. 자력 방위와 탈환하려면 아줌마들은 힘이 세거든요. 탈환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방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장이 뽑을 때 됩니까? 아주머니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자력 방위도 해야 되고 탈환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상한가?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무나 뽑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력방위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자력방위권, 탄압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장에는 뭐만 있습니까? 자력, 구제만 있어요. 예? 자, 밑으로 갑시다. 자, 밑으로 가서 개념. 점유 보조자란 위의 내용 비슷합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라 합니다. 밑에 요건 바로 갈게요. 사실상 지배하는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 복조 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줄 것이에요. 갖지 못하고 점유주만 점유자이다. 자, 그 다음에 자력구제는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게 현관편이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간접점유자입니다.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점유를 하게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전세권 뭐라 합니까? 설정자. 그래서 2년 전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누가 이 전세권자가 뭡니까? 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죠. 그래서 얘를 뭡니까?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이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맞죠? 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직접 점유자. 자, 그러면 임대인이라든지 전세권 설정자가 뭡니까? 간접으로 점유를 하게 해줬으니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 내용은 뭡니까? 194조에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94조. 200페이지 있습니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기타, 임치, 기타 관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점유하게 한 자, 갑을 얘기합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칠판 보세요. 점유를 하게 해준 사람은 뭐가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럼 여기 간접 점유자. 목적을 직접 점유한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한다. 개념 잡았습니까?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동그라미. 우리 판소도 44페이지 돼 있잖아요. 점유권이 있어.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근데 뭐는 없어요? 자력구제는 없다. 됐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 자력구제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두 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네?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다 돼가면 기억이 안 나거든. 자, 보세요. 그럼 어디 행합해놓는다?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지었지요.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가 기억은 지었시 아니다. 됐죠? 아무것도 아니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면 점유보자 저거 점유 지읒 자력구제가 있다. 간접점유자는 기억이잖아. 자력구제가 없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든지 이걸 기억하든지 한 개만 기억하고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지금은 기억할 것 같죠? 지나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만 가면은 싹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억이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딱딱 기억, 지읒 이런 것만 딱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하러 갑니다. 성김 요건 나와 있죠?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유입니까? 직거라 생각 안 하고 점유합니다. 타주 점유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의 줄만 살짝 끊고. 그리고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지사고 설정 계약 같은 각종의 계약이 있어야 되죠. 이 계약들을 통틀어서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디귿번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데? 예? 자, 칠번 보세요. 전세권자가 다시 임대 놓을 수가 전세권자 다시 임대 놓을 수가 있고 임대차를 다시 전대할 수도 있다. 이게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줄 끄시면 돼요. 중첩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X예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고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거기에 핵심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별표 났죠? 네, 됐고.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의 지위 다 했습니다.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점유자다 이 말이에요. 간접 점유자 맞아요? 점유권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점유보호청구는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점유권이나 물권청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옆에 페이지 가서 2번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의 관계. 자 보세요. 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는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례가 된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이에요. 계약기간 끝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구제가 안 되는 거야? 자력 구제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각에 의한 물건을 점유한 직접점유돼서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할 수는 있죠. 예? 니은번 내용 참고만 보시고 위에서 이제 포인트는 기간 내에서는 뭘 못합니까? 자력구제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반환 청구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2년 임대차 기간이 적어놨는데 임대인이 야 반환해. 그러면 임차인이 뭐랍니까? 기간이 일단 전제 조건이 지랄하고 있는 부터 합니다. 이 계약서도 못 일날합니다. 계약서 2년 동안 누가 사용수익 한다고 돼 있어요. 임차인이 사용수익 할 수 돼 있잖아. 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반환하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또 상가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하면 뭐랍니까? 이 법도 모르나 하려 됩니다. 10년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월세를 면체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죠? 뭐 계약갱신 요구권이 몇 년입니까? 10년. 알겠죠? 10년이니까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02페이지. 점유의 모습 나와 있죠? 네, 나와 있는데 단독 점유, 공동 점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뭐 참고사항 보시고 밑에 자주 점유와 뭐가 있습니까? 타점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 3번 나왔어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가 시험에 3번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 2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뭐라 합니까? 자주 점유. 그래서 밑에 줄 거였습니다. 자주 점유란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그럼 소유 의사 없이 하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3번에 이겁니다, 이거. 얘들은 2년 지나면 돌려줘야 된다 생각하죠? 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얘를 뭘 한다? 타주 점유자. 거기 해놨잖아. 줄 거면 되죠? 뭐라 돼 있습니까?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양자의 구별 실익 조금 이따 뒤에 가면 배웁니다. 참고사항 보시고 밑에 가서 판단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객관설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읽어보는데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이게 자주냐, 이 사람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는요. 어떻게 한다고?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이 내용이
우리 책에는 일단 책에는 그거 줄 거야 돼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돼 있습니까? 네, 됩니다. 그거 현관 빼주시고. 자, 그런데 첫 번째 줄에 줄 거야 돼.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판소노트는 43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43페이지 가면은 자주냐 타주냐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외형, 고노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밑에 내심의 의사 해놓고 X 해놓으시고. 그 시험 2번 나왔습니다. 2번.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주냐 타주냐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여기 43페이지.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우리 판례 지금 봤잖아요. 우리 줄 꺼놨잖아. 뭐라 했습니까?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가니까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 판례가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전세권자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전세권자는 이연디면 돌려줘야 되잖아. 타주입니다. 그게 두 번째 줄이가 나옵니다. 보시고 끝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판단 시점 나와 있죠. 자,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줄 것이고 20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양갈로 2번 판단 시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됐나요? 밑에 갑니다. 이제 자주점유의 추정 197조.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선의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요 자주 점유도 추정되고 소유사가 있는 거 추정하고 선의도 추정되고 평은 공연도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각 1번 불분명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뭐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합니다. 됐나요? 자,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바꾸려면 반증이 있으면 됩니다. 반대 증거, 반증. 반대 증거가 있으면 추정은 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입증 책임의 전환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이거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주 점유자는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나왔던 거예요. 2번은 참고서 한번 보시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가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은 주장하는 토지에 취득 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뭐 취득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뭐로 추정이 됩니까? 자주로 추정이 돼요. 그 얘기입니다. 넘기시고. 자주 점유인 경우 있죠?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첫 번째 줄에 소유이사가 있으면 충분하다 돼 있죠? 그거 줄 끊으시고 물건을 자 2번 갑니다.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무슨 매수인은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 점유죠. 자주 점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요. 판례는 다음에 돌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판례 있습니까? 맞습니까? 3번 판례 찾았어요? 자, 이 3번 판례 내용은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거는 미래급입니다, 요거요. 토지가 있는데, 갑이고, 을인데, 경계가, 요게 경계인데, 요게 경계인 줄 알고, 이게 경계인 줄 알고, 여기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갑이. 실제 경계는 어딥니까? 실제 경계는 뭡니까? 요건데 요걸 이제 경계를 여기인 줄 알고 점유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갑의 점유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 점유예요. 맞아요? 자기 땅이라 생각하고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뭐라고요? 자주 점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뭡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야, 네가 20년 넘게 이 땅을 점유, 얘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 받아 보니까 경계를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인데 얘가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야, 20년 동안 사용료 내놔라라고 하면은 얘는 얘한테 뭐랍니까? 아, 그래?
20년간 병원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뭘 주장해요? 점유 취득 시효 빡 주장해 본단 말이야. 그럼 판사에 들어가면 판사가 뭐랍니까? 네 거다. 등기해라 라고 판에 때려 본단 말이야. 아시겠죠? 입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 예? 자, 자주점이라고 입증 다 못한다고 누가 해야 돼? 변호사 투표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함으로써 누게 됩니까? 여러분 되죠? 얘가 뭡니까? 20년 동안 사용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유 내라라고 청구하면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점유 취득실 주장해서 내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 토지 일부를 자기 거라 생각하고 점유했다.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3번 이거 별표 한 개 해놓으시고요.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찾았습니까? 네. 매수인이 인접토지의 경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인접토지 일부를 포인트 이게 현관패.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가 매수 취득한 토지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했다. 무슨 점유로 봐야 됩니까? 자주 점유로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5번, 6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밑에 가서 타주 점유인 경우 봅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판서노트의 43페이지. 그림 있죠?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했다, 훔쳤다, 매수인, 도둑놈, 경락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지거라 생각하고 점유하죠?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예요. 근데 갑으로부터 임차했다, 사용 차주, 빌렸었다, 공짜로 빌렸었다는 얘기가요. 이 사용 차주가 뭐예요? 공짜로 빌려 쓰는 겁니다. 전세권자, 명의 수탁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점유라고요? 타주 점유다 이 말이에요. 옆에 보면은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명할 때 뭐로 추정한다고요? 자주 점유 추정한다. 앞에 배웠었죠? 이런 내용들. 그 밑에 중요한 내용 별표해 놓으시고 분묘 기지권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으니까 타주 점유예요. 무슨 말이죠? 등기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면은 책에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4번에 타주 점유인 경우 찾았어요. 책에 204페이지 찾았습니까? 1번 있죠? 1번. 자, 1번에 보시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뭐라고요?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 자, 타주점유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명의 수탁자죠? 갈로 돼 있잖아.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뭐라고? 타주. 자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은 타주점유란 말이에요. 됐나요? 거기에 관련된 판례가 옆에 페이지에 판례 나오잖아요. 무슨 점유라고? 명의 수탁자는 타주 점유입니다. 3번의 별표 분묘 기지권이죠.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잖아. 자주 타주 타주라 할 것이다. 현관패 분묘 기지권 타주 점유.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자, 판소노트 여기 악의의 무단 점유. 됐어요? 네. 요 내용이야. 우리 위에 1번은 뭐냐면은 자주냐 타주냐는 언제 당시 기준한다고? 점유 개시 당시 한다. 우리 아까 배웠죠 아까? 그 밑에 2번이 요 판례라고. 곳곳에 책에 판례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파스노트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205페이지 지금 4번 할 차례입니다. 4번. 맞아요? 네, 한번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잘 안다는 얘기는 선임이가 악입니까? 악이 무단 점유한 게 입증됐다. 이걸 줄여서 뭐라면 돼요? 악의의 무단 점유란다. 이 판례 내용 전체를 다 기억을 못 하잖아. 에?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는 뭐라고? 타주입니다. 그래서 소유의사가 있는 것을 추정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뭐라 된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5번 갑니다.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뭡니까? 점유를 했다. 이게 뭐야? 소유의사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응?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적어야 돼. 알면서 점유했잖아. 여기 앞에다가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적어놔야 돼. 막 곳곳에 다 적어놨어요. 희한하게. 여기다가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점유를 뭐란다? 타주 점유. 됐어요? 다 됐잖아. 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한 번. 여섯 번째.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이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자식들이 몇 분의 몇씩? 3분의 1씩 지분, 똑같은 지분으로 뭡니까? 상속받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수 지분권자인데, 소수는 이게 지분이 작다는 얘기야. 근데 이 토지 전체를 점유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토지마다 가벌병 토지마다 다 지분이 있어 없어? 있는데 몇 분의 몇 밖에 없어? 3분의 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면 나머지 지분권자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이거야 이거. 아시겠죠? 소수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 전체 토지를 점유하면 나머지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판례 이해됐습니까? 됐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시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3번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7번 갑니다. 7번 내용이 뭐냐면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옆에 3번 있습니까? 204페이지 3번 판례. 네. 거기다 화살표해야 돼. 여기 7번 있잖아요. 요 화살표해가지고 여기 3번에 화살표해놔야 돼. 왜 그러냐면 요 세 번째 판례는 뭐냐면 토지 일부를 자기 건지 알고 점유를 했잖아. 네. 그러면 그 일부는 뭐라고 해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를 했죠. 그런데 토지 일부가 아니고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누구나 봐도 이게 직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이렇게 점유했을 때는 타주라고 해요. 그 얘기라 그게. 예? 그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아시겠죠? 근데 옆에 판례하고 차이점이 뭐야? 일부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주가 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차지했다, 점유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봐도 이건 타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화살표 딱 비교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내용이 밑에 판례 보기에 판례 보기. 오케이? 밑에 판례 보기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까지 하면 요건 3월달에 하도록 할게요. 8번, 9번까지. 자, 넘기시고. 8번, 9번 언제 한다고? 3월달에 할게요. 지금 이까지 한 것만 해도 용량 초과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자, 8번, 9번까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3월달에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서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전환. 나와있죠?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자, 칠판 보세요. 요거야, 이거. 얘들은 무슨 점유라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타주 점유잖아. 맞아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타주에서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줄에 1번 타주 점유가 자주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 줄 것이고요. 새로운 권원에서 다시 소유이사로 점유를 하거나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이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돼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지금 43페이지 펴놓은 상태죠. 갑으로부터 을이 빌렸어. 을이 뭐예요? 임차인 맞아요? 그럼 임차인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옆에 타주 해놨잖아. 근데 깨꼬닥 죽어버렸어. 깨꼬닥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받아서 그러면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아시겠죠? 그 나물. 집에 가면 있죠?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뭡니까? 우리 와이프 보고 야, 물 좀 가져온다 하면 우리 아들도 뭡니까? 엄마 뭘 예쁘죠? 와이프 보고 물 좀 가져온다 하면 와이프는 엄마 뭘 예쁩니다. 그 간단해요. 그게 뭐예요? 딱 봐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아시겠죠? 그럼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타주. 됐어요? 그래서 타주야 타주. 근데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의 소유의사를 표시를 해야 뭐가 된다고요? 자주로 전환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 내용을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갑니다. 두 번째 판례. 자, 책에 갑니다. 206페이지 1번 판례 봤어요.
두 번째 판례.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여기서 포인트가 등기가 됐다 그래서 자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요것도 두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자, 그래서 등기만 됐다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게 아니고 등기되는 거는 빼더라도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소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됐다. 또 바로 밑에 세 번째 쪽 가면은 건축물 대장이 등록이 됐다 그래서 자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더 줄이면 등기 등록됐다 그래서 자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2번.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 부동산을 넘겨붙다. 매도인은 뭐로 바뀝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 당한 사람이죠.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게 2번 내용이고, 세 번째.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자 보세요.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이거는 말소등기 없이 자동 복귀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뭘로 바뀝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야. 매수인이. 무슨 말겠죠? 네,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 보기는 다음에 돌때 설명합니다. 또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건데,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은 223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다 뭡니까? 안 배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되어 있는데, 1번은 맞습니까?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 자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네. 맞아. 아닌 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해야 되죠. 네. 자, 일단은 뭡니까? 전부 다 볼 수가 없다. 맞고. 2번은 어떻습니까? 점유가 성립하기 반드시 뭐에 대한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점유를 하게 한 사람은 무슨 점유권이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3번 맞죠? 네. 했습니다. 이게 194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조권을 가지지 않는다. 옆에다가 그런데 뭐는 있다? 자력구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시험에 한번 나왔던 판례인데 처가 아무런 권한 없이 부와 함께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소유자에 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의 점유자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돈을 어떻게 안 갚아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를 넣으면은 반은 누구 겁니까? 와이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와이프가 먼저 신청을 해서 내가 먼저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동의 점유자입니다. 됐어요? 요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면은 2번 문제. 2번 문제. 우리가 100% 다 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넘겼죠? 224페이지 2번 문제. 점유의 태양이 또 뭐냐? 해 뜨는 태양이 아니고 모습이에요. 모습. 점유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은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요? 봤던 거예요. 이거 판소노트에 돼 있죠? 네. 43페이지 해놨잖아.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다. 이때는 점유는 타주 점유. 적어놨죠? 자, 보세요, 여기. 여기 해놨잖아.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점유는 타주 점유.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1번 맞지요? 2번 어떻습니까? 명의 수탁자 줄 거놓고 끝에 가서 타주입니다. 중간에 안 읽어. 명의 수탁자 딱 나오면 타주 점유.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분묘기지권은 타주 점유. 답이 3번입니다. 맞죠? 3번이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았다. 이제 뭐로 바뀝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타주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197조 2항 내용인데 선의 점유자도 보험권에 소유 폐쇄할 때 소가 제기한 때로부터 소 제기 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 본다. 요거 조금 이따 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분묘 기지권은 뭐라고? 타주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자, 207페이지 있죠? 자, 거기 펴놓으시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